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뼈대잖아요. 아키텍처가.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키텍처 설계, 이거 처음에 잘못되면 나중에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아니면 시스템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평가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품질 확보, 또 위험 감소, 길게 보면 비용 절감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키텍처 평가라는 게 그냥 설계도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 성능이나 보안, 확장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요구사항들이죠. 네, 그런 요구사항들을 실제로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또 이게 품질 요소들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속도랑 안정성처럼요. 아, 그렇죠. 트레이드오프 관계. 맞아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았는지,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인 거죠. 개별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이걸 미리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전 점검. 사전 점검이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중요한 평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들어보니까 평가하는 시점도 뭐 초기 설계 때도 하고 구현 전에도 하고 다양하던데요. 방법론도 여러 가지고. 네, 맞습니다. 시점도 다양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죠. 특히 그 시나리오 기반 평가, 이게 많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인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시나리오 기반이 아무래도 좀 실용적이라서 많이 쓰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걸로는 ATTAM이라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트레이드워크 분석 방법. ATAM이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 품질 속성들, 아까 말씀드린 뭐 빠른 속도랑 철통 보완, 이런 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좀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네, 바로 그런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사용자가 갑자기 10배로 늘어난다면 시스템 괜찮을까?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던져보는 거죠. 아,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위험이나 성능 병목 지점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그 유틸리티 트리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유틸리티 트리요? 그건 뭔가요? 그건 시스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목표들 있잖아요. 뭐 성능, 보안, 사용성 이런 것들.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나무 그림처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고 뭘 좀 절충했는지 이걸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도와주죠. 아하, 그러니까 ATM은 시나리오랑 유틸리티 트리 같은 걸로 시스템 설계의 장단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럼 위험 찾고 나면요? 그걸로 끝인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위험을 찾고 뭐 장단점 파악했으면 이제 그래서 뭘 바꾸는 게 가장 이득일까? 이걸 따져봐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경제성. 네, 여기서 이제 CBAM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Cost Benefit Analysis Method, 비용 이익 분석 방법이죠. CBAM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투자 대비 효과, ROI가 높은 결정이 뭔지 찾도록 돕는 거죠. 아, 그렇군요. ATM이 기술적인 진단이라면 CBAM은 약간 경제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TM이 기술적 위험이랑 트레이드오프를 밝혀내면 CBAM은 그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거 할 만한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와, 체계적이네요. 근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되려면 기술 분석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평가 방법들이 효과를 보려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 관계자 참여예요. 이해관계자 참여요. 개발자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네,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실제 시스템을 쓰는 사용자, 또 운영하는 사람, 심지어 비즈니스 담당자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놓치는 부분 없이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각자 중요하게 보는 게 다르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활용이고요. 만약 이러라면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평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문서화요? 네, 어떤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했고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걸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추적도 하고 또 재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다양한 사람들 참여, 구체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꼼꼼한 기록,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 아키텍처 평가, 이게 당신의 실제 업무나 프로젝트에서는 언제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프로젝트 아주 초기 단계. 설계안 여러 개 비교하거나 특정 설계안에 혹시 위험은 없는지 미리 검토할 때 아주 좋죠. 네, 미리 알면 좋죠. 둘째는 이제 시스템 구현 직전이나 아니면 직후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나 확인하고 품질 보증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주기적으로 아키텍처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 그렇군요. 초기, 구현 전후, 그리고 운영 중에도 계속 앞으로 AI나 클라우드,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료들 보니까 자동화 도구나 정량적 평가 기법도 발전하고 특히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 있잖아요.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더 강화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시스템의 뼈대, 즉 아키텍처를 튼튼하고 또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는요, 성용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TM 같은 방법으로 기술적인 위험과 상충 관계를 분석하고 또 CBAM으로는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잘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AI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 변하잖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들이 점점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물의 환경에서 과연 좋은 아키텍처란 뭘까요?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능, 안정성, 보안 이런 거 말고 혹시 새롭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상충 관계 같은 건 없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